회장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대로 건물 지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어요. 수조원대 건설 제국의 운명이 걸린 준공식장. 흙먼지 투성이로 작업복을 입은 한 청년이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땀과 때에 저러 꼬깃꼬깃해진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죠. 어디 노가다꾼 주제에 중요한 행사에 재수없게 뭐라는 거야? 너 오늘 죽고 싶어? 현장 소장의 매서운 손바닥이 청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바닥에 내팽개쳐진 청년의 입가에선 붉은 피가 흘러내렸고 그가 품고 있던 소중한 보자기 속에서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려던 눅눅한 찬밥 덩어리가 흙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건설업계의 거물 구문철 회장이 가위를 내려놓고 멈춰 섰습니다. 그 도면, 이리 내놔봐라. 이 한마디는 부패한 거대 기업의 심장을 정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인력시장에 섰던 가난한 청년이 어떻게 수조원대 건축 설계도의 치명적 결함을 단번에 읽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오직 정직함 하나로 불의에 맞선 이 청년의 용기는 과연 무너져가는 회사의 운명과 그의 비참한 삶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진우는 눈을 떴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일어나 양말을 신으려다 엄지발가락이 뚫고 나온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진우가 한숨을 쉬며 발가락을 안쪽으로 구부렸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낡은 안전화 속 깊숙이 발을 밀어넣고 끈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옆에서 어머니가 갈에 섞인 기침을 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어머니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이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다. 너 일 나가야 하니까 빨리 가거라. 순자가 아픈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진우가 어머니 어깨를 다시 베개에 눕혔습니다. 엄마, 누워 계세요. 제가 수건 가져다 드릴게요.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어머니 이마에 땀을 닦아드렸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진우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미안하다. 엄마가 이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진우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뒤돌아본 어머니의 얼굴이 어젯밤보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인력사무소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거리에 가로등만이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진우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늦으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태상건설 준공식 현장이라고 인력사무소 앞에 모인 일용직 노동자들이 수군댔습니다. 진우가 그들 사이로 다가갔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 진우 왔네. 오늘 큰 현장이야. 돈 좀 벌 수 있을 거다. 황 씨가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요? 얼마나 주신대요? 하루 15만 원이래. 어때, 괜찮지? 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평소보다 5만 원이나 많은 일당이었습니다. 태상건설 준공식 현장은 웅장했습니다. 높다란 아파트 단지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현장 곳곳에 화려한 현수막과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야, 진우야. 저기 벽돌 옮겨. 현장 소장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거운 벽돌을 어깨에 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약값을 생각하면 아픈 것도 잊혔습니다. 오후가 되자 준공식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내빈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진우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분들은 얼마나 편하게 사실까. 점심시간 내빈들이 먹다 남긴 도시락이 쓰레기통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급 용기에 담긴 음식들이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진우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을 굶고 나온 탓이었습니다. 진우가 도시락 쪽으로 다가갔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드시면 좋을 텐데. 진우가 주변을 살피고 도시락을 보자기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누군가 보면 창피하겠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 사무실 앞을 지나가던 진우가 쓰레기통 옆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닥에 발로 밟혀 구겨진 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건물 설계도였습니다. 이상하네. 왜 설계도가 여기에? 진우가 주변을 둘러보고 설계도를 주워 펼쳤습니다.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설계도의 수치들이 머릿속으로 빨려 들어왔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데. 기초 공사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집안이 약한데 말뚝개수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중 계산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지으면 무너져요. 반드시.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건물에는 수백 가구의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구문철 회장이 내빈들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우가 설계도를 꽉 쥐고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하나? 하지만 누가 내 말을 믿겠어? 진우가 자신의 작업복을 내려다봤습니다. 흙과 시멘트가 묻어 지저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사람들이 죽어요. 진우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이 건물에서 살다가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진우가 통제선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구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 멈추세요. 이거 지으면 다 무너집니다. 진우가 설계도를 들고 외쳤습니다. 현장 소장이 진우에게 달려와 뺨을 때렸습니다. 어디 노가다꾼이 재수없게 설쳐. 소장이 진우를 바닥에 밀어뜨렸습니다. 진우가 흙바닥에 넘어지며 보자기에서 빵 조각들이 흩어졌습니다. 설계도도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가 바닥에서 기어나와 구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정말 위험해요. 눈물이 진우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구 회장이 진우를 내려다봤습니다. 거친 손과 낡은 작업복, 그리고 간절한 눈빛이 옛날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 도면 이리 내놔봐라. 구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설계도 조각들을 모아 펼쳤습니다. 회장님, 여기 보세요. 땅이 뻘밭인데 말뚝을 덜 박았어요. 이건 집이 아니라 무덤이에요. 진우가 손가락으로 설계도의 문제점을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구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곁에 서 있던 설계사들이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자식들이. 구 회장이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회장님, 공사를 중단하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박상무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구 회장이 박상무를 노려봤습니다. 파산이 무서워서 사람 죽이는 집을 지을 수는 없다. 구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준공식을 중단합니다. 모든 공사를 즉시 중단하라.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 회장이 진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면 내 인생은 오늘부터 바뀔 것이다.
진우가 구 회장의 차에 타며 창밖으로 멀어지는 공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참았던 서러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산건설 본사 로비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려와 고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공사 중단이 무슨 말이야? 우리 돈 어떻게 할 거냐? 경비원들이 흥분한 투자자들을 막으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박상무가 회의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놈을 어떻게든 처리하겠습니다. 박상무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한편 구 회장의 집무실에서는 진우가 밤을 새워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컵라면 용기와 커피잔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강하면 안전할 거예요. 진우가 자신이 그린 설계도를 구 회장에게 보여줬습니다. 구 회장이 설계도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대단하군. 이런 걸 하룻밤 만에 그려냈단 말인가. 예전에 공부한 게 도움이 됐어요.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 3명이 들어왔습니다. 강진우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 무슨 소리야? 구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즉시 동행해 주세요. 경찰이 진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덩어리가 손목을 조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우가 끌려가며 외쳤습니다. 구 회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박상무 그놈의 짓이군. 유치장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진우가 차가운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을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박상무가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빼입고 비싼 시계를 찬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기분이냐? 감방 맛이 어떠냐? 박상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세요? 진우가 철창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내까짓 게 뭘 안다고 설쳐? 건설업이 뭔지 아냐? 박상무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 순진하기도 하지. 내 엄마 목숨도 아깝지 않냐? 박상무의 말에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요? 잘못은 없지. 하지만 내가 계속 설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걸. 박상무가 담배 연기를 뿜으며 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진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러워? 이게 현실이야. 적응 못하면 죽는 거고. 박상무가 등을 돌리며 걸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구 회장이 은행을 찾았습니다. 대출을 받아 공사를 재개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금 상황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맡겼는데. 구 회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언론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요. 본점 지시입니다. 지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 회장이 주먹을 쥐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박상무가 진우를 가뒀다고? 비서가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즉시 변호사를 보내라. 그리고 박상무의 뒤를 캐봐라. 구 회장이 차에 타며 지시했습니다. 유치장에서 진우가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방에 있던 일용직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왜 들어왔나? 산업 스파이 누명을 썼어요. 어디 회사? 태산건설이요. 아저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태산건설? 거기 박상무 말인가? 네, 아세요? 그놈이 자재비 빼돌리는 걸 봤어. 현장 비밀 금고에 장부 숨겨뒀더라고. 아저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디에요?
현장 사무실 지하에 있어. 하지만 위험할 거야. 그때 간수가 진우를 부르러 왔습니다. 강진우, 면회 나와. 구 회장의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보내셨습니다. 변호사가 모든 걸 처리했어요. 진우가 유치장에서 나오자마자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어머니 병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어머니 침대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우가 병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진우야. 순자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진우가 남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진우구나. 얌전히 해라. 안 그러면 할머니가 다칠 수도 있어. 덩치 큰 남자가 협박했습니다. 뭐라고요? 진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상무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때 황 씨와 일용직 동료들이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진우야, 괜찮냐? 형님들, 너희들 당장 나가. 황 씨가 호통을 쳤습니다.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진우와 동료들이 힘을 합쳐 괴한들을 몰아냈습니다. 엄마, 다른 곳으로 피하세요. 진우가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진우야, 너무 위험해. 그만둬라. 순자가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옳은 일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우가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뒤 황 씨와 함께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정말 들어갈 거야? 황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요. 안 그러면 끝이에요. 진우가 현장 사무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금고를 찾았습니다. 여기다. 진우가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장부가 나왔습니다. 박상무의 비리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진우가 장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덤프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가 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상무가 보낸 덤프트럭이 진우의 고물 트럭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위험해. 황 씨가 외쳤습니다. 꽝! 트럭이 전복됐습니다. 진우가 피를 흘리며 차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장부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괜찮냐? 황 씨가 달려와 진우를 부축했습니다. 형, 이거 꼭 구 회장님께 전해드려야 해요. 진우가 피범벅이 된 장부를 황 씨에게 건넸습니다. 같은 시각 태상건설 본사에서는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단상에 서서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구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회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구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상무,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다 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회사를 위해 일했을 뿐입니다. 박상무가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때 총회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진우가 피범벅이 된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박상무의 비리 장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여기 있습니다. 진우가 장부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장부가 펼쳐지며 비리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총회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총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주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박상무가 정말 비리를 저질렀다고? 박상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거짓입니다. 저자는 산업 스파이예요. 박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진우가 피를 흘리면서도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자재비를 빼돌린 내역, 경쟁사에 넘긴 기밀까지 전부요. 구 회장이 달려와 진우를 부축했습니다. 진우야, 괜찮냐?
회장님, 이거 보세요. 박상무가 3년 동안 수백억을 빼돌렸어요. 진우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들고 단상으로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박상무가 대명건설 사장과 만나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작년에 찍힌 겁니다. 박상무가 우리 회사 기밀을 넘기고 있어요. 비서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주주들이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박상무, 이 배신자, 당장 감옥에 보내라. 박상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잠깐만요.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박상무가 손을 저었습니다. 구 회장이 박상무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상무, 자네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 회장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박상무가 거짓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박상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상무가 몰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즉시 현장 가스 밸브를 열어라. 그리고 불을 질러. 박상무가 작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진우가 박상무의 전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안 돼요. 현장에 불이 나면 가스 폭발이 일어날 거예요. 진우가 비틀거리며 외쳤습니다. 삐. 건물 전체에 가스 누출 경보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달려갔습니다. 불이야. 빨리 대피해. 총 회장이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박상무가 혼란을 틈타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헬기가 옥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하, 늦었어. 이제 끝이야. 박상무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구 회장이 주저앉았습니다. 내 평생 일군 회사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구 회장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진우가 구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직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겠냐? 가스가 터지면 모든 게 끝이야. 진우가 지하로 가는 계단을 바라봤습니다. 지하 가스실에서 주 밸브를 잠그면 돼요. 황 씨가 진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우야, 미쳤냐? 안전모드 없이 들어가면 죽어. 하지만 안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죽어요. 진우가 황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구 회장이 일어나 진우를 막으려 했습니다. 안 돼. 너까지 이럴 수는 없어. 회장님,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진우가 지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지하 가스실은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스가 가득했습니다. 진우가 손전등을 켜고 주 밸브를 찾아 헤맸습니다. 아버지, 가스 밸브는 어디에 있다고 하셨지? 진우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걸 떠올렸습니다. 맨 안쪽 벽 뒤에 숨겨져 있다고 하셨지. 진우가 벽을 더듬어가며 찾았습니다. 가스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옥상에서는 박상무가 헬기에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들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박상무, 체포영장이 나왔다. 늦었어. 하하. 5분 후면 다 터져 죽을 거야. 박상무가 발악하며 웃었습니다. 지하에서 진우가 마침내 주 밸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밸브가 뜨겁게 달궈져 있었습니다. 뜨거워. 진우의 손에서 살점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도 진우는 밸브를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들이 효도 못 해드려서. 진우가 눈물을 흘리며 온 힘을 다해 밸브를 돌렸습니다. 삐. 폭발 예정 시간 5초를 남기고 가스 유출이 멈췄습니다. 건물에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구 회장이 연기 속으로 뛰어들어와 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목숨보다 회사가 중요하냐?
구 회장이 통곡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황 씨와 일용직 동료들도 달려왔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모두가 진우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진우가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회장님, 우리 엄마 좀. 진우가 중얼거리고 다시 정신을 놓았습니다. 구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진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옥상에서 박상무가 수갑에 채워져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놓아줘. 놓으라고. 박상무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진우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빨리 병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구 회장이 구급차를 따라가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다음 날 아침 8시 전국의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같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가난한 일용직 청년이 대형 참사를 막았습니다. 태산건설 강진우 씨 목숨 걸고 가스 폭발 저지. 거리의 사람들이 신문을 사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태산건설 주가가 장 시작과 함께 급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정직하고 용감한 기업이야. 이런 회사에 투자해야지. 증권사 직원이 모니터를 보며 놀랐습니다. 주가가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치솟고 있어요. 구 회장이 순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낡은 일반 병실에 누워있던 순자를 최고급 병실로 옮겼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구 회장이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순자가 당황하며 구 회장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자네 아들이 우리 회사를 살렸네. 아니, 내 목숨을 구했어. 구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가 그런 일을 했나요? 괜찮은가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최고의 의료진이 돌보고 있어요.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수군댔습니다. 진우 씨 어머니시래. 아들이 정말 영웅이네. 우리도 더 잘해드려야겠어. 한편 태산건설 본사에는 시민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항의가 아니라 응원을 하러 왔습니다. 태산 아파트 사고 싶어요. 언제 분양 받을 수 있어요? 직원들이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곧 새로운 단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은행 지점장이 구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대출 이자를 2% 깎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대금리 안 줬으면서. 구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진우가 깨어났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진우야. 순자가 달려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꿈이 아니에요? 진우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꿈이 아니야. 엄마가 여기 있잖니. 순자의 얼굴이 환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단칸방 안 가도 돼요. 진우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모녀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 회장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깨어났구나. 회장님, 회사는 괜찮아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게 잘 풀렸어. 구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상무는 어떻게 됐어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 다신 나오지 못할 거야. 구 회장이 의자에 앉으며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내게 할 이야기가 있어. 뭔가요? 내 아버지 말인데
사실 나와 절친한 친구였어.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에요? 30년 전에 함께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었어. 구 회장의 눈가에 추억이 스쳤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 주마. 지금은 내 공부가 먼저야. 공부요? 대학에 복학해라. 내가 모든 걸 지원할 테니까.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훌륭한 건축가가 되겠어요. 며칠 후 진우는 퇴원해서 대학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작업복 대신 깨끗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방에는 새 교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야. 과 동기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와, 신문에서 봤어. 정말 대단하다. 영웅이 우리 과에 있었네. 진우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과장된 거예요.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오자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진우 학생, 나와보세요. 진우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학생이 진짜 건축가입니다. 교수가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진우가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안전한 건축 설계라는 책을 펼쳐놓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한편 태상건설에서는 박상무의 비자금이 모두 환수됐습니다. 수천억 원의 돈이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구 회장이 임원들과 회의했습니다. 노동자 안전센터를 지으면 어떨까요? 비서실장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국내 최대 규모로 지어라. 구 회장이 결정했습니다. 진우의 고향 마을에는 새 집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담한 2층 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진우 집 정말 예쁘게 짓네. 개천에서 용났다더니 정말이네. 우리 마을 자랑이야. 공사 인부들이 정성껏 집을 지었습니다. 진우 씨 집이니까 더 단단하게 지어야지. 안전이 제일이야. 저녁이 되자 진우가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수목원 한쪽에 조용히 자리한 작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진짜 건축가가 될게요. 진우가 아버지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지을게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가방에서 낡은 제도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이걸로 새로운 설계도를 그릴게요. 진우가 제도기를 가슴에 품고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상건설 본사 앞에 빨간 카펫이 깔렸습니다. 기자들과 시민들이 입구를 가득 메웠습니다. 강진우 신임 수석 설계자가 나오신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진우가 깔끔한 정장을 입고 본사 로비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진우 씨, 축하드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진우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3년 전 일용직 청년이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당당한 건축가가 되어 섰습니다. 구 회장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태상건설에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진우 수석 설계자는 단순히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진우가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손에는 3년 전 신었던 낡은 안전모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우입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3년 전 저는 이 안전모를 쓰고 이 건물에서 벽돌을 날랐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꿈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객석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운 한복을 입은 모습이 단아했습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을 짓겠다고. 진우가 안전모를 높이 들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 사람을 지키는 집을 만들겠습니다. 청중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6개월 후 태산 세이프티 아파트 입주식이 열렸습니다. 세계 건축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우가 설계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화재가 나도 대피할 수 있는 안전 통로가 곳곳에 있어요. 외국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설계는 처음 봐요.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진우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입주식이 끝나고 구 회장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이제 발표할 게 있어. 무대에서 구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강진우 씨를 우리 회사의 공식 후계자로 발표합니다. 회장 내부가 떠들썩해졌습니다. 진우가 깜짝 놀라 구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직 자네만한 사람이 없어. 받아들여라. 구 회장이 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가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진우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진우 씨, 안녕하세요. 혹시 불편한 거 없어요? 진우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다 좋아요. 진우 씨 덕분에 대우가 훨씬 좋아졌어요. 안전장비는 충분해요? 네, 이제 걱정 없어요. 진우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장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위험한 곳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때 황 씨가 다가왔습니다. 진우야, 요즘 어때? 바쁘지? 형님, 잘 지내세요? 좋지. 정규직 되고 나서 애들 걱정 없이 키우고 있어. 황 씨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다행이에요. 현장 일 힘들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고마워. 진짜 내 덕분이야. 진우가 회사를 나와 어머니가 계신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담한 2층 집 앞 정원에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진우야, 어서 와라. 저녁 차렸어. 순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엄마, 몸은 어때요? 좋아. 이 집에서 살고 나서 더 좋아졌어. 식탁에 진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걱정 끝이에요. 진우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진우가 이렇게 훌륭하게 됐으니. 순자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장학재단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진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진우 선배님, 안녕하세요, 모두. 진우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대학 다닐 수 있어요. 한 학생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건축가가 되세요. 네,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진우가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진우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익명의 편지가 왔는데 박상무가 감옥에서 또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고 해요.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대명건설과 결탁해서 태산건설 아파트 기초 지반을 파괴하려 합니다. 조심하세요. 진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구나.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막아낼 거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진우가 신발끈을 조여매고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진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구 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야, 큰일 났어. 당장 본사로 와라. 무슨 일이에요? 뉴스 봐라. 우리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다고 난리야. 진우가 급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태산 세이프티 아파트 집안에서 원인 모를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화면에는 아파트 바닥에 갈라진 틈이 크게 비춰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실 시공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우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급히 회사로 향하는 길에 진우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강진우입니다. 하하, 놀랐지? 박상무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상무, 어떻게 감옥에서 전화를? 형 집행정지로 잠시 나왔어. 병원에 있거든. 박상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알아. 증거가 있나? 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을 뿐인데. 진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본사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진우 씨, 부실 시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계에 문제가 있었나요? 진우가 기자들을 피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 회장 사무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진우야, 어떻게 된 거냐? 구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설계에는 문제가 없어요. 분명 누군가 고의로 한 일이에요. 하지만 언론에서는 내가 지위를 이용해 부실 자재를 썼다고 해. 비서실장이 신문을 보여줬습니다. 헤드라인에는 가난뱅이 출신 설계자의 배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성난 입주민들이 본사로 몰려왔습니다. 강진우 나와. 사기꾼. 사람들이 계란과 돌을 던졌습니다. 진우가 본사 앞에 나서자 더욱 거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사는 무슨, 당장 배상하라. 한 주민이 진우에게 계란을 던졌습니다. 노른자가 진우의 정장에 흘러내렸습니다. 진우가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3년 전 일용직 시절의 굴욕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구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진우가 달려가 구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구급차가 도착해 구 회장을 실어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입니다. 당분간 안정이 필요해요. 진우가 의식을 잃고 누운 구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다 제 때문이에요. 그때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진우 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에 협조해 주세요. 진우의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서류들이 박스에 담겨 나갔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더욱 자극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강진우 씨의 장학재단 자금도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진우가 텔레비전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다음 날 아침, 인터넷에는 진우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역시 가난뱅이는 가난뱅이야. 돈 맛보니까 변했네. 영웅이라더니 사기꾼이었구나. 진우가 차가운 취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강진우 씨, 모든 걸 인정하세요. 그러면 선처해드리죠. 전 아무 잘못이 없어요. 증거가 다 있는데 뭘 버티세요? 그때 박상무가 보낸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강진우 씨, 좋은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이요? 모든 죄를 인정하고 은퇴하세요. 그러면 구 회장과 어머니는 건드리지 않겠어요. 변호사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진우가 계약서를 바라봤습니다. 펜을 들려다가 멈췄습니다.
한편 순자가 길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결백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줌마, 그만하세요. 민폐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핀잔을 줬습니다. 제발 내 아들 말을 들어보세요. 순자가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때 박상무가 보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우리 진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시끄럽네. 저리 가세요. 한 남자가 순자를 밀쳤습니다. 순자가 넘어지며 머리를 다쳤습니다. 엄마. 지나가던 시민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서 진우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순자의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진우야, 너무 힘들지? 이제 그만둬도 돼.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전 포기할 수 없어요. 옳은 일이니까.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상무가 대명건설 사무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태상건설은 내 것이야. 대명건설 사장과 건배했습니다. 태상건설을 인수하는 계약서입니다. 사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드디어 복수가 끝나는군. 박상무가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취조실에서 진우가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진우의 머릿속에 일용직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황 씨가 따뜻한 밥 한 덩이를 나눠줬던 기억이었습니다. 진우가 펜을 꺾어버리고 일어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우의 눈에 다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진우가 취조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습니다. 황 씨가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왜 저기에?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취조실이 캄캄해졌습니다. 왜 전기가 나갔지? 검사가 당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황 씨가 몰래 들어왔습니다. 진우야, 빨리 나가자. 형님, 어떻게 들어왔어요? 설명은 나중에. 지금 탈출해야 해. 황 씨가 진우의 손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이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형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 때문에 형님까지 곤란해져요. 무슨 소리야? 내가 옳은 일하는 걸 내가 아잖아. 황 씨가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문제의 아파트 현장으로 가자. 진짜 범인을 찾아야 해. 밤 11시 두 사람이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대피해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 봐야겠어요. 진우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니 이상한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뭐야? 황 씨가 수상한 기계를 발견했습니다. 진우가 가까이 가서 살펴봤습니다. 이건 진동 기계예요. 일부러 집안을 흔들려고 설치한 거야. 정말? 그때 3명의 괴한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야? 거기서. 괴한들이 진우와 황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형님, 조심해요.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진우가 한 명을 붙잡고 황 씨가 나머지를 막았습니다. 누구 시키냐? 대답해. 진우가 괴한을 바닥에 눌렀습니다. 박상무님이 시켰어. 기계를 작동시키라고. 괴한이 겁을 먹고 실토했습니다. 진우가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진실입니다. 진우가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계가 우리 아파트 집안을 고의로 흔든 겁니다. 시청자 수가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댓글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진짜네. 박상무가 또 사고 쳤구나. 진우 씨가 옳았어. 진우가 무전기를 괴한에게서 빼앗았습니다. 박상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빨리 끝내. 새벽까지 집안 다 망가뜨려. 전국의 시청자들이 박상무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진우가 기계 옆에서 집안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시공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진우가 콘크리트 기둥을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이 기계만 제거하면 완전히 안전합니다. 시청자들이 진우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진우 씨 화이팅! 진실이 밝혀졌다. 박상무 체포해. 한편 병원에 숨어 있던 박상무가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젠장. 박상무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당장 도망가야 해. 박상무가 급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실시간 방송이 5분 만에 100만 명의 시청자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에 뉴스가 떴습니다. 태산건설 강진우 실시간으로 진실 공개. 입주민들이 하나둘 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진우 씨, 죄송해요. 우리가 오해했어요. 사람들이 진우에게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의심할 만했어요. 진우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집 정말 안전한 거죠? 한 주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전 제 목숨을 걸고 보장합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구 회장이 깨어났습니다. 간병인이 태블릿으로 방송을 보여줬습니다. 회장님, 진우 씨가 진실을 밝혔어요. 구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우리 진우야. 구 회장이 병상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회장님, 안 돼요. 아직 쉬셔야 해요. 괜찮아. 진우한테 가야 해. 박상무가 병원을 빠져나와 도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일용직 동료들이 병원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박상무, 어디 가냐? 황 씨가 박상무를 가로막았습니다. 비켜. 내가 누군 줄 아냐? 우리가 누군 줄 알아? 진우 형님 동료들이야. 일용직 동료들이 박상무를 둘러쌌습니다. 박상무가 경찰에게 넘겨졌습니다. 이번엔 평생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진우가 어머니 병실로 향했습니다. 순자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순자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우리 진우가 옳았구나. 엄마가 믿었어. 모자가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산건설 주가가 개장과 함께 급등했습니다. 전날보다 3배나 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건설사야.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주식을 샀습니다. 정부에서 진우에게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여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상을 전달했습니다. 국민을 지켜준 진정한 영웅입니다. 대통령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가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를 무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진우가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해냈어요. 진우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건축가가 됐어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격려 같았습니다. 1년 후 봄날 태산건설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구 회장이 단상에 서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강진우 씨에게 회장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회장 내부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건축안전연구소장으로 남겠습니다. 왜 그러냐? 자네가 이 회사 주인이야. 구 회장이 의아해했습니다. 제 꿈은 안전한 집을 짓는 거예요. 경영보다는 설계가 저한테 맞아요. 진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연구소장으로 평생 일하거라. 월급은 회장급으로 줄 테니까. 구 회장이 활짝 웃었습니다. 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고 싶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뭘 하실 건가요? 강진우 씨 어머니와 함께 노인복지재단을 운영할 거예요. 구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구 회장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돌볼 거예요. 두 사람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6개월 후 희망타워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직접 설계한 서민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한 곳입니다.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이고 모든 시설이 최첨단이에요. 입주 예정자들이 감동했습니다. 진우 씨 덕분에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진우 정원이라는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이 직접 가꾼 꽃밭이었습니다. 이 정원은 진우 씨를 기리기 위해 만들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박상무는 차가운 독방에서 평생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가 빼돌린 모든 재산은 장학금으로 쓰였습니다. 강진우 장학재단에서 지원받을 학생들 명단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전국 500명의 가난한 건축학도들이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진우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진우 씨, 사인 좀 해주세요.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 동네 아파트도 안전 점검 받았어요. 진우가 겸손하게 사인해줬습니다. 황 씨를 비롯한 현장 동료들이 모두 정규직이 됐습니다. 안전관리자로 당당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요즘 어때? 바쁘지? 황 씨가 현장에서 진우를 만났습니다. 형님 덕분에 잘 지내요. 우리 애들이 진우 삼촌 덕분에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 황 씨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진우가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새로 심을 꽃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왔어요. 진우가 무릎을 꿇고 꽃을 심었습니다.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이 이제 온 세상에 피었어요.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구 회장과 진우가 태산타워 옥상에서 만났습니다. 커피 한 잔씩 들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후회 없지? 네, 전혀요. 회사는 건물을 짓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을 짓는 곳이야. 구 회장이 깊은 말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건축이에요. 두 사람이 도시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우의 사무실에는 특별한 전시품이 있었습니다. 일용직 시절 신었던 낡고 흙 묻은 안전화였습니다. 유리 상자 안에 소중히 보관된 안전화를 진우가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절대 잊으면 안 돼. 진우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공사 현장에서 진우가 안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꼼꼼히 구석구석 살펴보며 위험한 곳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무너질 곳은 없나? 진우가 중얼거리며 설계도와 대조해 봤습니다. 완벽해요. 이 건물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진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공사 현장에서 진우가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가난한 일용직 청년에서 시작해 세상을 구한 건축가가 된 진우의 위대한 여정이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차갑고 불공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더욱 탐욕스러워 보이죠. 하지만 진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줍니다. 한 사람의 정직한 마음과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현실에서도 우리 주변에는 진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의 작은 선택과 용기가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